불가능합니다. 미국, 유럽도 못 고친 병을 어떻게 한국이 고친다는 겁니까? 전 세계 37개 병원이 포기한 9년째 식물인간 소녀. 미쳤다고 다들 그랬어요. 한국이 뭐가 특별하다고. 하지만 3개월 후 CNN이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전 세계 의학계가 발칵 뒤집힌 이유는 단 하나. 불가능하다던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충격적인 방법으로. 지금부터 9년의 침묵을 깬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제 딸이 이미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9년째 그 말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하얀 병실에는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삐, 삐, 삐. 심장박동을 알리는 모니터 소리가 제 딸 소피아가 아직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로젠버그 씨, 이제는 정말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담당 의사가 또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동정심과 피로감이 뒤섞여 있었죠. 9년 동안 같은 말을 반복해온 그도 지쳤을 겁니다. 소피아는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습니다. 뇌사 상태나 다름없어요. 생명유지 장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제 딸은 살아있어요. 제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몇 번이고 들은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소피아의 손을 잡을 때마다 느껴지는 온기를, 가끔씩 꿈틀거리는 듯한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을.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9년이에요. 9년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소피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병실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것은 딸의 체온뿐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조언했습니다. 이제는 손을 놓을 때라고. 장기 기증을 결정하고 편히 쉬게 해주라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소피아야, 엄마야. 오늘은 무슨 꿈을 꾸고 있니? 발레 공연하는 꿈이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9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오늘도 말을 걸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목소리가 닿을 거라고, 언젠가는 딸이 눈을 뜨고 엄마라고 부를 거라고 믿으면서요. 소피아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7살의 나이에 이미 동네 발레 학원의 스타였죠. 엄마, 나 천사처럼 날 수 있어. 분홍색 튜투를 입고 빙글빙글 도는 소피아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금발 머리가 춤을 출 때마다 햇살처럼 흩날렸고 파란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피아니스트였고 소피아는 제 연주에 맞춰 춤추는 걸 가장 좋아했습니다. 우리 모녀는 거실에서 작은 공연을 하곤 했죠. 제가 쇼팽의 왈츠를 연주하면 소피아는 마치 진짜 무대 위에 있는 것처럼 진지하게 춤을 췄습니다. 소피아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요. 큰 무대에 설 수 있을 거예요. 발레 선생님의 칭찬에 남편과 저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소피아의 미래는 빛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 소피아는 지역 극장에서 열린 호두까기 인형 공연의 작은 천사 역할로 출연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날아다니듯 춤추는 딸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공연이 끝나고 소피아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나 잘했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천사였어, 소피아. 그게 소피아가 무대에 선 마지막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1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호두까기 인형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소피아는 뒷좌석에서 여전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년에는 더 큰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 물론이지. 우리 소피아는 뭐든 할 수 있어.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 저는 차를 멈췄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왔고 소피아는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끔찍한 굉음과 함께 차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우리 차의 측면을 들이받은 것입니다. 소피아.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제 비명소리였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팔이 부러진 것 외에는 큰 부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달랐습니다. 따님이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과 부종이 광범위하게 발생했어요. 의사의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소피아는 너무나 작고 창백했습니다. 온몸에 연결된 기계들이 대신 숨을 쉬고 있었죠. 회복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로서는 매우 희박합니다. 뇌사 상태에 가깝습니다. 장기 기증을 고려하셔야. 안 돼요.
제 딸은 살아있어요. 저는 의사의 가운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대에서 춤추던 아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매사 판정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요? 그날부터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원이 제 집이 되었고 소피아의 손을 잡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모두가 떠나갔습니다. 처음 1년은 남편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자 그는 변하기 시작했죠. 안나, 이제 그만 놓아줘야 해. 소피아도 이런 걸 원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소피아는 우리 딸이야. 나도 알아. 하지만 이건 삶이 아니야. 우리 삶도 아니고. 3년째 되던 해, 남편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서명했습니다. 소피아 곁을 떠날 수 없었으니까요. 가족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위로했던 친구들도 더는 병문안을 오지 않았죠. 언니, 이제 정말 보내줘야 할 때가 아닐까? 여동생마저 그런 말을 했을 때 저는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소피아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침이면 커튼을 열어 햇빛을 들이고 소피아가 좋아하던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동화책을 읽어주고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소피아야, 오늘은 내가 다니던 학교에서 발레 공연을 한대. 내 친구 엠마가 주인공을 맡았다더라. 병실의 간호사들은 저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는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했죠. 로젠버그 씨,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9년이에요. 이제는 받아들이셔야. 기적은 일어납니다. 제 딸이 눈을 뜰 거예요. 저는 고집스럽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소피아가 깨어날 수 있을까? 제가 딸을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랑일까? 집착일까? 그래도 저는 매일 똑같은 인사를 했습니다. 소피아, 엄마야. 들리니? 오늘도 사랑해. 9년째 되던 해,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로젠버그 씨, 더는 병원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병원 재정 담당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통보했습니다. 집도 팔고 저축도 모두 써버린 저에게는 더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다른 시설로 옮기시거나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결정.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생명유지 장치를 끄라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소피아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9년 동안 단 한 번도 놓지 않았던 그 작은 손을 이제는 놓아야 하는 걸까요? 절망감에 빠져있던 그때, 옆 병실에서 들려온 대화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재활센터에서 10년 만에 식물인간이 깨어났대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간호사들의 대화였습니다. 저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한국세빛 재활센터 기적의 회복. 영상 속에는 정말로 오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환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치료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뇌사라는 진단을 믿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가능성을 끝까지 찾아냅니다. 센터장의 인터뷰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내내 한국재활센터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서구 의학계에서 포기한 환자들을 여럿 회복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소피아야, 우리 한국에 가보자. 거기서 기적이 일어날지도 몰라. 미세스 로젠버그, 환자의 상태로는 장거리 비행이 매우 위험합니다. 주치의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거기엔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의료진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는 의료, 수송 전문 업체를 통해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을 모두 써서요. 2025년 3월 15일,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특수 의료 장비가 설치된 비행기에 소피아를 싣는 순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비행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제발, 숨만 쉬어다오. 한국까지만 버텨주렴. 12시간의 비행 내내 저는 소피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함께 탑승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비행기가 흔들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소피아의 산소 수치가 조금만 떨어져도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괜찮아, 소피아야. 엄마가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
창밖으로 끝없는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이 거대한 바다를 건너 정말 기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드디어 기장의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비행기가 한국 땅에 닿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한 셈이었죠.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한국 의료진이 신속하게 소피아를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벌써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낯선 언어였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세빛 재활센터는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가운 병원이 아니라 따뜻한 집 같은 느낌이었죠. 넓은 정원이 있었고 큰 창문으로 햇빛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젠버그 씨. 저는 최재원입니다. 소피아를 담당할 의사예요. 최 박사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소피아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안녕, 소피아. 만나서 반가워. 이제부터 우리가 친구가 되어볼까? 놀랍게도 그는 소피아를 환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9년 동안 그저 의학적 케이스로만 취급받던 딸이 다시 이름을 되찾은 것 같았죠. 먼저 정밀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의 자료도 봤지만 저희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신 뇌 영상 장비로 촬영한 결과를 보며 최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뇌관 부위에 미세한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각 피질에도 반응이 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뇌사 상태라고. 서구 의학은 큰 그림만 봅니다. 하지만 저희는 작은 불씨도 놓치지 않아요. 이 작은 신호들이 소피아가 아직 여기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소피아가 살아있다고, 여기 있다고 말해준 것입니다. 이 아이는 문이 닫혀 있을 뿐이에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찾으면 됩니다. 박서연 언어치료사가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통합적 감각자극 치료를 시작할 겁니다. 청각, 촉각, 후각,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소피아의 뇌를 깨울 거예요. 그들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회복을 추구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어머니의 목소리, 손길, 사랑이 가장 강력한 치료제예요. 저는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라면 정말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요. 치료가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한국 의료진과 함께 소피아를 깨우는 의식을 했습니다. 커튼을 열고 부드러운 음악을 틀고 향기로운 라벤더 오일을 사용했죠. 좋은 아침이야, 소피아.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가 시작됐어. 김하늘 물리치료사는 매일 소피아의 근육을 부드럽게 마사지했습니다. 단순한 물리치료가 아니었어요. 마치 춤을 추듯 리듬감 있게 움직였죠. 소피아가 발레리나였다고 하셨죠? 그럼 몸이 리듬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녀는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에 맞춰 소피아의 팔다리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2주째 되던 날 드디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박서연 치료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소피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피아야, 엄마 목소리 들리니? 들리면 다시 한번 움직여봐. 제가 말하자 정말로 눈꺼풀이 다시 떨렸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딸이 제 목소리에 반응한 것입니다. 뇌파를 봐주세요. 어머니가 말할 때 확실히 반응이 커집니다. 최 박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평평하던 선이 제 목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죠. 그날부터 변화는 가속화되었습니다. 3주째, 소피아의 손가락이 제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너무 약해서 착각인가 싶었지만 분명히 느껴졌어요. 소피아, 엄마 손 잡은 거니? 정말이니? 그리고 또다시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병실에 있던 모든 의료진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김하늘 치료사는 눈물까지 흘렸죠. 정말 대단해요, 소피아. 너무 잘하고 있어. 마치 아기가 처음 걸음마를 한 것처럼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축하받을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소피아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그래, 우리 소피아. 이제 시작이야. 천천히 돌아와. 4주째가 되자 기적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도를 해볼게요. 박서연 치료사가 작은 피아노를 병실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피아니스트였다는 걸 듣고 준비한 것이었죠. 어머니가 연주하시면 소피아가 더 강하게 반응할지도 몰라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9년 동안 제대로 연주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소피아를 위해서라면 쇼팽의 녹턴이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피아가 가장 좋아하던 곡이었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피아의 눈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완전히 뜨지는 못했지만 눈동자가 좌우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세상에, 음악을 듣고 있어요. 김하늘 치료사가 소리쳤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음이었습니다. 소피아의 오른손 검지가 마치 피아노를 치듯 위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연주를 따라하고 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비록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의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연주했습니다. 소피아와 다시 함께 음악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매일 피아노 연주가 치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피아의 반응은 날로 강해졌죠. 어느 날은 발가락도 음악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마치 발레 동작을 기억하는 것처럼요. 소피아의 뇌가 음악과 춤의 기억을 통해 다시 연결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회복 과정입니다. 최 박사의 설명에 저는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 딸이 정말로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2달째 접어들면서 소피아는 더 큰 진전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인공호흡기를 잠시 떼어보겠습니다. 최 박사의 말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9년 동안 기계에 의존해온 소피아가 스스로 숨을 쉴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아주 짧은 시간만 시도할 거예요. 소피아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의료진이 조심스럽게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채 지켜봤죠. 1초, 2초, 3초. 소피아의 가슴이 스스로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약하지만 분명한 자가호흡이었어요. 10초, 15초, 20초, 30초. 간호사가 시간을 세는 동안 저는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소피아의 목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작은 신음소리였지만 그것은 9년 만에 들은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소피아, 소피아야. 저는 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울었습니다. 잘했어요, 소피아. 정말 대단해요. 의료진도 모두 감격했습니다. 비록 30초뿐이었지만 그것은 완전한 회복으로 가는 큰 걸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매일 자가호흡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1분, 5분, 10분. 소피아의 폐는 다시 제 기능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곧 인공호흡기를 완전히 뗄 수 있을 거예요. 최 박사의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정말로 살아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3달째 되던 날 아침,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엄마. 처음엔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소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소피아의 입술이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천천히 떠지고 있었어요. 소피아, 소피아야. 9년 만에 처음으로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초점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저를 보고 있었어요. 이번엔 더 선명했습니다. 쉰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엄마였어요. 병실이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의사들이 몰려왔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소피아가 깨어났어요. 김하늘 치료사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피아는 힘겹게 고개를 움직여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낯선 환경에 당황하는 것 같았죠. 괜찮아, 소피아야. 엄마야. 내가 아픈 동안 엄마가 계속 옆에 있었어. 제 목소리를 듣자 소피아의 표정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움직여 또 다른 말을 하려고 했어요. 아파. 어디가 아프니? 소피아가 약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죠. 아빠. 소피아가 아빠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피아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많은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짧은 단어들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죠. 물, 주세요. 아요. 엄마, 여기. 9년 동안 침묵하던 딸이 다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영어 단어를 기억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죠. 뇌 손상으로 언어 중추가 영향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박서연 언어치료사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글을 가르쳐 보면 어떨까요?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어서 뇌 손상 환자들에게 효과적이거든요. 반신반의하며 시작한 한글 수업.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하고 아를 합치면 마가 돼요. 마, 따라 해보세요. 마. 맞아요. 이제 마마 해볼까요? 마마. 소피아가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달러는 한참을 더듬거리던 아이가 한글로는 바로 소리를 냈어요. 엄마가 뭔지 알아요? 응어무마. 어마. 엄마. 엄마. 맑고 또렷한 발음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한글은 소리의 구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 문자예요. 그래서 뇌가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날 이후 소피아의 언어 능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글 학습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을 때 소피아는 이미 기본적인 자음과 모음을 익혔습니다. 가, 나, 다, 라. 맑은 목소리로 한글을 읽는 소피아를 보며 저는 매일 놀랐죠. 한글은 정말 과학적이에요. 소피아가 글자의 원리를 이해하니까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박서연 치료사의 설명처럼 소피아는 배운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글로 쓰기를 시작하면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소피아가 종이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비뚤비뚤했지만 분명한 한글이었죠. 엄마 사랑해요. 9년 만에 딸이 써준 첫 메시지였습니다. 한글로 쓴 사랑의 고백이었죠. 소피아야, 엄마도 너무너무 사랑해. 저는 그 종이를 가슴에 품고 울었습니다. 이제 영어도 가르쳐 볼까요? 최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글을 익힌 소피아는 영어도 빠르게 재학습하기 시작했어요. 한글로 언어의 구조를 이해하니까 영어도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마치 언어를 배우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처럼요. 의료진은 이를 한글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검사 결과 한글 학습을 시작한 후 소피아의 언어 중추 활성도가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이제 말할 수 있어요. 한국말도 영어도.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는 소피아를 보며 저는 한국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글이 제 딸에게 언어를, 소통을, 그리고 세상을 돌려준 것입니다. 한글 학습 한 달 만에 소피아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정원에 나가고 싶어요. 완전한 문장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딸을 보며 매일이 기적 같았죠. 더 놀라운 것은 소피아가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글과 영어를 섞어가며 자신의 생각을 기록했어요. 오늘은 김하늘 선생님과 함께 걸었다. 다리가 아직 약하지만 점점 강해지고 있다. 엄마가 피아노를 쳐주었다. 정말 아름다웠다. 9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소피아의 경우는 정말 특별해요. 한글이 뇌의 언어 회로를 다시 활성화시킨 것 같아요. 박서연 치료사는 소피아의 사례를 학회에 발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체 회복도 빨라졌습니다. 언어 능력이 회복되면서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향상되었고, 이는 운동 능력 회복으로 이어졌죠. 엄마, 나 서고 싶어요. 어느 날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9년 동안 누워만 있던 아이가 일어서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물리치료사들의 도움을 받아 소피아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죠. 할 수 있어, 소피아. 조금만 더. 비록 몇 초뿐이었지만 소피아는 자신의 두 발로 섰습니다. 엄마, 나 섰어요. 나 정말 섰어요. 기쁨에 넘친 소피아의 목소리에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소피아는 한글로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나는 다시 설 수 있다. 다시 걸을 수 있다. 다시 춤출 수 있을 것이다. 그 일기를 읽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 딸이 완전히 돌아왔다고. 소피아의 회복 6개월째, 세빛 재활센터에는 전 세계에서 의료진이 찾아왔습니다. 한글을 이용한 언어 재활 치료가 이렇게 효과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미국에서 온 신경과 전문의가 감탄했습니다. 최재원 박사는 소피아의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잠호 체계가 손상된 뇌의 언어 영역을 효과적으로 자극합니다.
알파벳보다 시각적으로 단순하고 논리적이어서 인지 부담이 적죠. 실제로 뇌 스캔 결과 한글 학습 시 소피아의 뇌는 영어 학습 때보다 30% 적은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뇌 손상 환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소피아는 이제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했습니다. 때로는 한글로 생각을 정리한 후 달럼 번역하기도 했죠. 한글이 제게 사고의 도구를 준 것 같아요. 복잡한 생각도 한글로 먼저 정리하면 더 명확해져요. 소피아의 말에 언어학자들도 주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적 성과가 아닙니다. 한글이 가진 과학성이 인간의 인지, 능력 회복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주는 사례죠. 소피아의 성공적인 회복 이후 세빛재활센터는 한글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른 언어권 환자들에게서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한글은 정말 놀라운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만든 이 문자가 21세기에 뇌 손상 환자들에게 새 삶을 주고 있어요. 최 박사의 말처럼 한글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 치유의 도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8개월이 지났을 때 소피아는 또래의 70% 수준까지 언어 능력을 회복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학교에 가고 싶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요. 온전한 문장으로 자신의 희망을 말하는 딸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소피아가 이중언어 사용자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생각은 한국어로 하는 게 더 편하고 어떤 감정은 달럼 표현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신경언어학자들은 이를 언어 간 시너지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두 언어가 서로를 보완하며 뇌 기능을 극대화한다는 것이죠. 소피아는 이제 한글로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요. 내 마음도 살아나요. 엄마 손을 잡고 다시 걸어가요.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9년의 침묵 끝에 찾은 목소리로 쓴 희망의 노래였죠. 소피아는 두 개의 언어로 두 배의 세상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것이 회복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박서연 치료사의 말처럼 소피아는 날로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다시 춤출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럼 한국 춤도 배우고 싶어요. 한글을 배운 것처럼 한국 춤도 제게 뭔가를 가르쳐 줄 것 같아요. 딸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소피아는 단순히 회복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한글이 준 두 번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새빛 재활센터 강당. 소피아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죠. 9년 동안 저는 어둠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한글을 통해 다시 빛을 찾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사용하며 유창하게 말했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제 뇌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준 열쇠였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기적 같은 회복 사례를 직접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다시 피아노를 치고 글을 쓰고 꿈을 꿉니다. 비록 예전처럼 춤을 출 수는 없지만 제 이야기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소피아는 이제 새빛 재활센터의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새로운 사명이 되었죠.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발표를 마친 소피아에게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객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9년 전 무대에서 춤추던 어린 천사는 이제 더 큰 무대에서 희망을 춤추고 있었으니까요. 우리의 긴 여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9년간의 침묵을 깬 소피아와 어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포기하지 않는 모성애와 한국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한글이 만들어낸 기적의 순간들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적은 어디선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소피아가 증명해 주었으니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